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현쌤입니다. 제가 어저께 수다라방을 했는데 못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리고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셨다고 또 인스타그램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화면을 좀 공유를 해볼게요. 자, 화면을 공유하고 있어요. 자, 이제 중국어 수업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자를 공부해야 할 것 같은데 중국어 초급과 함께 익히면 좋은 한자책 추천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맘님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빨리빨리 늘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하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중국어 체계에서 그 단어들을 먼저 익히라고 말씀을 제가 드려요. 보통 우리가 공부 좀 열심히 제대로 해봐야지 하면 그때 나오는 반응들이 뭐냐면 그 시리즈별로 하나의 세트를 다 구성하시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회화책이 있어야 되고 문법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건 뭐 있을까요? 아니면 무슨 그 단어 이런 거 있을 거고 또 수험서 HSK 같은 거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보고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한자를 다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스스로 나에게 맞는 한자 책이 무엇인지 중국어 책이 무엇인지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조금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한문을 공부하는 건 문자를 공부하는 거고 중국어를 공부하는 건 말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말을 배우는 거니까 자꾸 한자를 보여주게 하면서 문자에 집중을 시키면 말하기를 하려고 하는 집중력이 문자를 인지하기 위한 집중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집중력은 한계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왕 우리가 무슨 HSK를 공부를 해서 급수를 따고 또 전문가의 길로 가실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약간 문맹의 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듣고 말하고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 핵심이 되는 단어를 내가 캐치를 하고 문맥에서 그 문장의 의미를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추측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어떨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언어라는 것이 말하기, 표현 위주의 접근법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이왕이면 어릴 때에 이제 아이들을 되도록 표현을 잘하게 발화의 기회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맘님들도 배운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실제적으로 뭔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더 재미있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기에 간단한 단어 또 간단한 문장의 구조를 얼마나 내가 정확하게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중국어 표기, 영문 표기, 구문이 같이 있으면 더 좋겠어요. 수업 시간에 어떤 문장인지 얘기를 해주지만 살짝 따라가시기가 벅차실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어쩌면 너무 익숙하게 여러 가지를 다 던져주는 무슨 사전, 백과 사전, 동화전과 옛날에 많이 했었죠. 그런 것들에 익숙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저하고 같이 하시는 걸음마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어휘집을 드렸고 만약에 약간 조금 불편하고 좀 귀찮은 그 과정을 겪어주신다고 하면 옆에 어휘집 놓고 보면서 따라하면서 익히는 것도 그게 학습의 과정이거든요. 또 하나는 사람이 착각을 하죠. 허영심이 있어서 내가 보고 있는 거 한국어의 문장으로 보고 있거나 한어병을 보면서 읽으면 첫 번째는 우선은 선택 지각을 할 거예요. 내 눈길을 가는 것은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 가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중국어, 그다음에 한어병음 그리고 우리나라 말이 있으면 우리나라 말에 제일 먼저 시선이 꽂혀요. 봐야 되는 것만 보게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리고 이게 교수법에 대해서 많이들 아셔서 그렇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제시를 해도 아무런 말을 안 하거든요. 아무런 말 안 하니까 잘 따라오죠. 이걸 자꾸 그냥 통문자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나중에 패턴이 다 보이고 있어요. 제가 중국어 표기, 영문 표기 이런 거를 처음에는 간체자 옆에 한어병원도 안 드렸어요. 제가 처음에는. 왜냐하면 어휘집이 있으니까 그리고 패턴처럼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서 몇 개의 단어들이 계속 연달아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라고 자꾸 눈으로 익히셔야 우리가 한자를 보고서 견뎌내는데요. 밑에 자꾸 한어병을 써두고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한자를 익히시는 실력이 속도가 빨리 붙으실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할 때도 저희 반 친구들이 조금 있으면 이런 거를 가져다가 한어병음 그러니까 한어병이 없어도 읽을 수 있는 간제자 아래에 있는 한어병을 조금씩 지워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봐야 하고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관체자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그 친절한 교과서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에 익숙해지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쓸 수는 없어도 눈에 자꾸 익히면 그 한자가 보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성격이 난폭하니까 또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써주신 다음에 화낼까봐 밑에 이렇게 하셨죠? 어떤 방식으로 수업하셔도 아무 따 끝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뒤늦게 막 수습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본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걸음마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양한 방법으로 교수법을 바꿔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나한테 이게 좀 집중력이 좋았었던 것 같다 라고 하면 제가 소개해드린 학습법이 여러분한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방법을 써서 이렇게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또 보시면 네, 그런 차이점들을 아주 조금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꾸 답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뭐더라 하는 답답한 갈증이 있어야 내가 이걸 알고 모르고를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뭔가 자료에 다 있으면 내가 알지도 않으면서 다 아는 척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몇 번만 이제 조금 고생을 하시면 배우셨던 문장들이 내 스스로 어떻게 구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제 잘 가늠이 오실 거예요. 지금 우리 6번 했거든요. 6번. 네, 6번 했습니다. 조금 더 참아주세요. 네, 여기 그 말씀 드려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지금도 옆에 왼쪽에 어휘집을 놓고 오른쪽에는 중국어로만 되어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간이 나시면 지금 어저께 드리는 게 없는데 반을 접어서 관체자만 보시면서 해보세요. 제가 아직 음성 자료를 녹음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음성 자료 녹음을 드리면 그거를 들으시면서 공통적으로 들리는 음성이 무엇이 있는지 한어병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구문을 한번 잡아 보시고 제가 어떻게 한 것처럼 표시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방법으로 자꾸 그걸 익혀주세요. 말씀드렸죠? 부사, 형용사, 동사 이런 것들 먼저 외워주십사 말씀드렸고 명사보다는 그런 아이들을 먼저 외워주셔야 다채롭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다. 공부 팁 물어보셨는데요. H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HSK를 잘 가르치신 분들, 특히 이제 제가 사랑하는 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어쨌든 어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 2, 3법을 1, 2, 3급까지만 하고 나면 뭐 문법은 거의 나온 게 없으니까 4, 5, 6급은 다 어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3급을 따려면 HSK 2급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집이나 아니면 무슨 실전 문제집 같은 거에서 아무런 어휘나 뭐 문제가 막힘없이 다 풀리고 그 안에 있는 걸 말할 수 있으면 3급은 정말 딴다. 그래서 한 급수씩 낮춰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HSK보다 제가 딴 거를 조금 준비해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여기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초등아이 중국어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감이 안 잡히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만약에 방과후가 괜찮으시면 방과후를 지원하시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지금 방과후도 코로나 상황에 맞물려서 진짜 개설을 해야지 하고 학교에서 힘써 주시다가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완전히 폐강이 돼버리고 과정이 없어지는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 만민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선 이제 아이와 중국어를 어떻게 길게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떤 경우들이 되게 많았냐면 3학년 정도부터 꾸준히 해야지라고 하시지만 5, 6학년이 되면 영어랑 수학이랑 이런 주 교과에 밀려가지고 중국어는 다른 학원 다니느라 그만두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꾸준한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 근처에 학습관이 있으면 한번 또 찾아보시기도 하시고 제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되어 있는 교수법이 중무장 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에 있는 많은 분들도 각 그 지역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인스타 동향을 보시면서 내가 저 선생님이랑 우리 아이랑 한번 같이 수업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시면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고 상담 받으시는 것이 꼭 수업이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린이 중국어를 한 3권 정도까지 공부를 하면 중학교 중국어나 고등학교 중국어도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꾸준히 해놓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잘이라고 하는 말을 정말 싫어하는데요, 저는.
그냥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 외국어의 학습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능력치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외국어라고 하는 컨텐츠를 그걸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하나만 보더라도 그 삶에서 그 사람이 배움을 바라보고 있는 태도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줄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또 아니면 뭐 네이버 사전에서 단어를 치셔가지고 단어 한마디 한마디 있으면 그거를 연습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언어 학습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기 위함인데 중국어는 솔직히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맘님들이랑 같이 계속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이유도 만약에 아이가 어느 곳에서든지 교육기관에서 중국어를 배울 기회가 점점 생기고 있으니 많이 익숙하거나 좀 친숙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애정이 생기고 호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함께 나눠볼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우리 맘님들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공부할 때에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외국에서 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저의 전공이 여러 가지 바뀌었었기 때문에 저도 중국어라는 것을 28살에 시작을 했고 그런데 대신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독하고 무섭게 공부를 했었죠. 지금은 교수법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때 한창 공부할 때보다는 실력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근데 제가 욕심을 내지 않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기초 단계, 이렇게 초급 단계 분야에서 기초를 탄탄하게 해드리는 거는 뭐 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강사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중국어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린이를 지도하는 경우에는 정말 제가 필드에서 한 10몇 년을 하다 보니 아주 특별한 것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하더라고요. 외국어라고 해서 영어랑 중국어랑을 동일시해서 교수법을 너무 똑같이 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많은 차이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언어의 특징이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옛날에는 사과라는 것도 몰랐는데 핑구어라고 하네. 아, 핑자만 들어도 사과가 생각나네. 이렇게 너무 몰랐던 분야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부모님들께서 만끽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 또 공부법에 대해서 아니 수다를 떨기로 했는데 너무 공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법에 대해서 학습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셨나.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떻게 공부해요? 저는 근데 그 어떻게 공부해요라는 말이 아니라고 보고요. 아니 10년이면 10년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을 들이고 애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내가 여기에 나의 시간과 사랑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언어를 마스터한다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기준점이 어디인지도 저는 사실 모르겠고 각자 다를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반복해서 많은 양을 한 번에 확 드리고 헉 질린다 이게 무슨 걸음마반이야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변명도 잘 하지 않고 그냥 조금만 기다려봐요 하고 나서 계속 반복을 좀 해드렸어요. 근데 반복을 하니까 너무 쉬운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가 이해 언어와 표현 언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제가 이해 언어를 많이 들려드리는 이 동안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 이 말을 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이왕이면 말을 맛있게 배우기 위해서는 전 문장 단위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문장 단위의 공부를 어떻게 해? 라고 하시면 가장 초기에 배울 수 있는 중국어의 그 문장들을 외우는 거죠. 처음에는 딱딱하게 하다가 우리가 계속 발음을 연습하고 또 끊어있는 것을 연습하다 보면 호흡이 생겨요. 중국어는 성조 때문에 리듬감도 생기고요. 언어의 맛을 살리면서 짧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언어를 언어처럼 구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방법론을 따지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내가 구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장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기본적인 문장들 속에서 발음을 불규칙하게 하는 것과 또 성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변조라고 이야기하죠. P&D요. 얼마나 이제 내가 정확하게 구사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신경을 써보시고 대신에 발음이 정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목매이지 말아주세요.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자꾸 발음 좀 신경 써주세요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인으로서 중국어를 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중국어를 할 때 발음이 틀리면 저 사람의 실력이 안 좋은가 봐. 저 사람 잘 모르나 봐가 되는 거죠.
하지만 뭐 한국말 하다가 제가 좀 아까도 계속 더듬는다거나 뭐 어휘가 생각이 안 나서 갑자기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거릴 때 그 누구도 저한테 제 정상현이는 한국어도 잘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잠깐 뭔가 생각을 잘못했나 보다, 실수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어는 실수가 아니라 실력처럼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하지만 정말 중국의 본토에 있는 분들 중에 표준어를 표준 발음으로 구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거부 반응을 느끼지 않잖아요. 중국 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표준어를 구사하지 않거든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이왕이면 배울 때 나는 정말로 잘 가르치는 강사가 돼야지 다른 어디에서도 하지 못하는 정확한 중국어 수업을 해야겠다라고 강사의 사명감이 굉장히 불타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하나는 그 잘못된 성조나 발음의 고착화를 시키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반드시 중국어를 표준 발음으로 구사를 해야 이 사람이 중국어를 잘한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중국어에 대한 지식과 문화, 중국에 대한 문화와 관심들이 있는지 이 사람이 말을 토해내는 그 컨텐츠의 양이나 질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음은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원어민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 발음 옛날보다 더 좋아졌네요 라고 얘기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어 학습 기간과 발음 연습 기간은 동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서둘러서 이걸 한 번에 다 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에 몰랐던 거 하나씩 알아가는 그 사소한 재미를 일상의 정말 작은 행복으로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랑 뭐 노래도 하시고 춤도 추시고 왕언니라고 하면서 제가 막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똑같은 분들한테 까불까불 거리면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이렇게 궁서체로 심각하게 배울 필요 없거든요. 살아가면서 삶의 친구로서 무언가 하나를 배우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중국어에 약간 관심이 생기셔서 인연이 닿아서 저하고 같이 하시는 것 뿐이니까 너무 잘해야지 하시지 마시고 나 예전엔 중국어 시끄럽게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좀 괜찮네. 이 정도의 변화가 있으면 인스타로 소통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보람되고 긍지를 느끼게 하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자세하거나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시간이 남을 때 하고요. 저는 또 이제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나가볼게요. 인스타에다가 자꾸 어저께 못 오셔가지고 답답하다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또 잠깐 열었습니다. 그럼 이거 편집을 잘 못하고 그냥 올려볼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바이바이.